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워크숍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산행을 할 때 스승님께서 도원대학생 본원 건립터하고 숙소 지을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언제쯤 시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저희도 거기에 좀 동참을 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보태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늘 동참하신 분은 모르시지만 지난주죠? 네. 도원대학당 워크숍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계룡산 도원정사 도량을 다 둘러보시고 전체 기운도 보실 거고 전체 그 터를 살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도원대학당 도원정사에 가보신 소감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느낌이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별로였나 보다. 좋으셨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 계룡산 도원정사 그 도량을 제가 24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완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 마음과 꿈으로는 몇 년 전부터 준비했냐면 무려 33년 전부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전부터 그 꿈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념을 세웠어요. 여기다 큰 도량을 만들어서 큰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참 숙소를 며칠씩 정해서 그러니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숙소를 정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마음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이런 도량으로 이렇게 참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33년 전부터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33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많이 젊을 때죠. 20대였습니다. 근데 20대 그 초반이었어요, 제가. 근데 20대 초반부터 그런 이념과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꿈을 세워서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늘에 구하기도 하고 계룡산 산신에 구하기도 하고 또 모든 대역 대신한테 늘 치성을 올렸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1994년도에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떤 죽은 남녀 궁합 보러 왔는데 죽은 사람 이제 궁합 봐달라고 테스트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저한테 이제 약간 트릭을 쓰면서 방송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릭을 썼다는 말은 교양 제작국에서 인터뷰를 온다고 저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온다 했으면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할 텐데 교양 제작국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부담 없이 와라 인터뷰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인터뷰를 바로 응한 게 아니었고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냐면 인터뷰를 딱 왔는데 그 카메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딱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는요. 잘 보세요. 지금 2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가 고발 프로였고 굉장히 시사적으로 히트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인기 프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모르는 분이 우리 전 국민에 거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시사 프로 중에 아주 인기 프로였고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말 고발 프로로서 너무 냉철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프로였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 사람들이 그 프로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걸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왜 거짓말을 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PD가 하는 말이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교양 제작국에서 제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촬영하고 싶지 않다, 거절하겠다. 거절을 했더니 그 PD가 하는 말이 이미 들어오면서 간판 다 찍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을 거절하면 그냥 거절했다고 내보내겠대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하니까 그러면 한번 인터뷰를 응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PD가 자기 팔자를 봐달라는 겁니다. 저를 시험하려고. 그래서 자기 팔자를 봐달라 하길래 쭉 상담을 해줬더니 예, 이제 제가 정말 그때 운이 좋았는지 하여튼 잘 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먼저 테스트해봐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 이제 테스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를 너무나 정말 제가 볼 때 잘 봐줬습니다. 정말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명쾌하게 잘 봐주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녹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녹화를 했냐면 그 생년월일만 대고 그 죽은 사람 사주를 저한테 거짓말로 궁합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거짓말 치고 궁합을 봐달라 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사주를 딱 풀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고지순한 사랑을 나누는 궁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운을 딱 느껴보니까 갑자기 슬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느낌이 오길래 제가 눈을 가만히 감고 이렇게 명상에 잠겼더니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이 보이고 이렇게 이게 그 물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 죽은 거죠. 근데 막 그 저수지가 보이고 영감으로 죽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감으로 와닿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감으로 그렇게 쫙 오길래 사주를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결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운명이에요. 아, 필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나. 필시 이 사람이 죽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감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사주를 풀어보니까 사주도 운세가 안 좋고 또 지고지순한 사랑은 나누었지만 이루어지기가 힘든 운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필시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가슴에 팍 꽂히는 겁니다. 그러길래 고심을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찍을 때 있는 그대로 제가 다 보이는 대로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본방송 이제 나오는 걸 제가 딱 봤더니 제가 멋있게 찍었는데 정말 리얼하게 방송을 다 찍었는데 다 편집을 하고 어떻게 나왔냐면 이 사람들 죽지 않았습니까? 딱 한마디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저러해서 궁합이 문제가 있고 보세요. 지금도 그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그 방송을. 이러저러해서 궁합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이 사람은 내 느낌으로 볼 때 슬픈 느낌이 옵니다. 죽지 않았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편집해서 딱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 파워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입구를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하루에 3,000통씩 왔어요. 그리고 예약이 한 달 만에 3년이 밀렸어요. 대단했죠? 그리고 그 입구가 장사진을 이루어가지고 경찰들이 하도 데모하는 것처럼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질서도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대단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 도원대학당 건립 문제 이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방송 테스트를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큰 방송에
10번 이상 방송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느님이 도우셔서 또 우리 조상님이 도우셔서 어찌됐든 제가 그 방송 테스트에 정말 놀랍게도 다 통과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과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의 본질적 학문적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또 어떤 영감적 능력도 있겠지만 우리 조상님이나 천지신명께서 저를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송 테스트 올 때마다 저는 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잠깐 기도하고 이제 방송에 임을 했는데 그 방송할 때마다 학문적으로 그 풀었더라면 그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학문적으로 풀었더라면. 근데 정말 영감으로 와가지고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구구절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박세리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생년월시만 거기 그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이름은 물론 안 쓰고. 근데 생년월시 보고선 이 사람이 운동선수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박세리라는 느낌이 오길래 모험을 걸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박세리라고 느낌이 오는데 맞으면 좋고 뭐 틀리면 저는 이제 망신 당하는 겁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면 대박이고 이거 틀리면 저는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가 다 없어지는데 얼마나 모험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 영감으로 강하게 느낌이 오길래 제가 이 사람이 박세리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말 맞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 5명의 자매가 물에 빠졌는데 보세요. 3명이 죽었어요. 5명 자매 중에서 3명이 죽었는데 5명 사주를 다 가지고 와서 3명 죽은 사람만 사주를 뽑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 중에 3명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 3명이 죽었는지 정확하게 맞춰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3명의 죽은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 테스트마다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문적으로도 물론 간파를 했고 또 나아가서 영감으로도 간파를 했고 우리 그 조상님이나 천지신명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단지 제 학문의 실력만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같은 역술인이라든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은 저를 많이 시기 질투했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능력 발휘를 하고 대단히 이렇게 실력을 발휘하고 테스트마다 통과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정말 한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언비어 만들어내는 거. 저렇게 능력 발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역술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방송인들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지만 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지신명하게 맹세하건대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랑도 타협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광명정대하게 그 테스트에 임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실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제 실력보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힘, 저의 영감, 거기에 조상님의 힘, 천지신명의 힘 이런 게 플러스가 잘 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술인 여러분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그때마다 시험의 무대에서 통과할 때마다 학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학문은 기본적으로만 보았지 학문적으로 판단해서 통과한 게 아니었다. 당신들은 학문에 집착해가지고 학문의 이론에 집착해가지고
학문대로만 풀다 보니까 항상 테스트에 미끄러졌고 잘못 판단했던 것이다. 즉 사주팔자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고 영감이 없었고 이론에만 집착해서 풀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왔고 실수를 했던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사주 근본을 보고 사주의 마음을 읽었고 내 영감을 동원해서 보았고 또 우리 조상님이나 천지신명께서 도우셔서 그때마다 나를 도와서 잘 통과할 수 있게끔 도와서 명쾌한 답을 주었던 것이지 결코 학문 이론에서 제가 맞췄던 게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스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점술인이나 역술인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많이 모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당신들 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문에 집착해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실수하고 틀려놓고 그 다른 사람이 잘 맞추고 능력 발휘하면 마치 무슨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편법을 쓴 것처럼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남이 하면 뭐라 그러죠?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노면스라 그러죠. 이런 식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당신들이 모자란 생각이다. 이건 제가 지금 제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저 말고도 아주 뛰어난 무당도 있고 뛰어난 역술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방송에서 테스트에서 통과한 분도 저 말고도 물론 있고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능력 발휘를 한 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지 당신들이 그런 스타가 못 됐다는 이유로 질투하고 시기해서 모함하는 건 나쁜 행위다. 여기 우리 도원대학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사고를 가진 역술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투하거나 모함하지 마라. 모자라면 바르게 깨우칠 생각을 하고 바르게 수련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이 훌륭하고 잘 나가면 그걸 질시해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모함하는 습관을 갖는 건 대단히 나쁜 짓이다. 이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동안 24년 동안 엄청나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많은 지시를 받으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인터넷상에다 그런 나쁜 말들을 이렇게 지어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봤고 또 이렇게 역술인들이 질투 시기로 이렇게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전달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보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못된 무당을 제가 몇 명 잡은 적도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저를 모함했던 무당 몇 명을 잡아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고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 약간 좀 질문하고 조금 떠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해드렸느냐. 제가 33년 전부터 큰 이념을 세워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 이념의 꿈을 이루라고 늘 저를 도왔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공익적 이념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 방송 테스트 10번이 넘도록 과연 다 통과했을 수 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바른 이념을 세워서 홍익적 이념을 세워서 큰 꿈을 세워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바른 이념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번이 넘는 방송 테스트에서 나를 도와서 키워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큰 이념을 세우고 홍익 이념을 세워서 바르게 노력하니 너를 성장시켜서 이 세상에 인재로 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저를 도와서 늘 테스트에서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